네. 자, 잠시 모든 일을 잠시 멈추시고 내면으로 주의를 돌려봅니다. 이렇게 내면으로 주의를 돌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부적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주의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 안에서의 소리나 냄새나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외부적으로도 느낄 수 있고 또 내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그래서 양방향으로 우리의 주의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몸도 살펴보시고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몸 부위부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부위부위의 상태를 알아차려 봅니다.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어떤 메시지나 어떤 말을 걸어오던 뭔가를 알려주던 몸의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들어봅니다. 어떤 통증이나 어떤 감각이나 아니면 어떤 미세한 어떤 떨림이나 열감이나 어떤 것으로라도 내 몸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지 않은지 가만히 듣고 알아차려 봅니다. 아무것도 알아차려지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내면의 감각을 느껴보는 그리고 길러보는 과정 중입니다. 이번에는 그 알아차림을 나의 마음에도 기울여 봅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어떤 부분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가 가만히 살펴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는 7월 한 달,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언가 어떤 부분이 계속 나타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어떤 부분이 지금 또는 오늘 한 주, 한 달 내게 나타나 있었는지 지금 알아차려 봅니다. 어쩌면 그 부분은 열심히 일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비난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일을 계획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내 삶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우리가 아는, 즉 관리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런 부분들을 느껴보고 떠올려 봅니다. 또는 그러한 부분들은 나도 모르는 새에 관리자에 의해서 운영되다가도 뭔가 촉발되거나 건드려지거나 내 안에서 고통스러운 것과 접촉되어 나타났던 상처 입은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추방자, 그런 부분들도 떠올려 봅니다. 알아차려 봅니다. 또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추방자들이 건드려질 때면, 또는 내가 지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일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추방자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어떤 나의 도와주는 일명 IFS에서의 소방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던 순간들도 떠올려 봅니다. 알아차려 봅니다. 그저 단지 그 모든 부분들을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내 안에 그동안 한 주, 한 달, 하루 동안 나타났던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 안의 부분들이나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부분 또는 부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전해봅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참나의 따뜻한 연민, 호기심, 따뜻한 온정 어린 마음을 전해봅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나는 알아갈 거다. 너희들에 대해서 배워나갈 거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너희들을 차츰 알아갈 거다라는 것도 전해봅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인사를 나누시고 여기로 돌아옵니다. 참, 제가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짧게 하려고 해도 이게 체크만 하면 10분이 그냥 훌떡 지나가네요. 참네. 자, 얼른 책을 읽어볼까요? 83페이지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치심 사이클에 대해서 봤는데요. 수치심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봤는데 참 재미있게 나와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하단 마지막 줄부터 다음 페이지 발견합니다. 거기까지를 김경옥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치심 사이클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누군가 일반적으로 어른, 형, 또래 아이 또는 어떤 사건, 때로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아이의 사전 예방적인 부분이 그 아이에게 수치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러한 수치감 불어넣기는 돌봄을 가장한 것일 수도 있고 직접적이며 고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 또는 형 또래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폭력과 성적 행동은 수치감을 불어넣습니다. 방임과 무시도 수치감을 불어넣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것도 수치감을 불어넣습니다. 안 돼, 사탕을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보이지 않아.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이용할 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행동도 수치감을 불어넣습니다. 의존성은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판단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충분한 외부 지원을 받는, 그리고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이는 도움을 받아 외부로부터의 판단에 도전하고 수치심의 짐을 떠맡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감을 불어넣기를 수용하는 아이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수치심 사이클에 갇히게 됩니다. 수치심이 치료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불리워졌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치료에서 이 사이클을 탐구합니다. 내담자가 치료를 시작할 때 제1막과 제2막은 종종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두 막은 추방당한 부분들의 숨겨진 과거입니다. 반대로 제3막에서 제6막까지는 이미 시작되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판자, 예상하는 정찰대원, 전사,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주의력 분산자, 달래는 자들을 발견합니다. 네, 그 다음 표가 수치심 사이클을 정리한 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볼 텐데요. 86페이지 하단까지 좀 내용이 길기는 합니다. 여기 혹시 박미식 선생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6개 막에서의 수치심 사이클, 제1막 상처, 나쁜 일이 일어난다. 권위 있는 사람, 돌봄이, 친척, 교사, 형, 또래, 형제 또는 또래. 아이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다. 수치감을 불어넣는 이는 내가 아닙니다. 이런 나쁜 일은 대인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수치당한 아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치감 불어넣기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가 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치료로 돌아옵니다. 이제 일어난 나쁜 일은 과거입니다. 제2막 수용. 수치당한 부분은 내가 나쁘다, 결함이 있다, 무가치하다, 악하다, 썩었다, 괴물 같다, 너무 많다, 너무 적다고 믿는다. 수치당한 부분은 그 판단을 수용하고 내가 수치스럽다고 결론 짓는다. 수용은 사건 자체와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치료에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앞서서 무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3막 비판자들이 기고만장해진다. 정말이야, 너는 나빠. 일부 사전 예방적인 관리자 부분들은 아이의 수치당한 부분에게 수치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부분에 수치감을 불어넣으며 그 부분이 개선되거나 적어도 눈에 띄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저는 이것을 도구적 수치감 넣기,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 수치감 불어넣기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결국 반사회적 회피와 반응적 분노로 이어질지라도 이 내면의 수치감 불어넣는 부분은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위험한 상황에서 통제권 장악을 목표로 합니다. 그 부분은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수치당한 부분을 억눌러 안전을 유지합니다. 내면의 수치감 불어넣기가 등장하므로 나는 수치감 불어넣기를 수용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수치감을 불어넣는 자가 됩니다. 제3막 예방, 결코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 예상하는 정찰대원 관리자는 개인에게 경고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들은 실제이든 상상이든 비판적인 청중의 불만을 예상함으로써 내적 혹은 외부로부터의 더 많은 수치감 불어넣기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을 개선시키고도 싶어 한다. 미래의 수치감 불어넣기를 예상하는 정찰대원 부분은 내적인 취약성과 외적인 위험을 동시에 지켜보는 이중 초점을 유지합니다. 수치감 불어넣기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추방당한 부분과는 달리 정찰대원 부분들은 적극적입니다. 그들은 통제권 장악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소속되는 것이 생존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비판적인 부분들 때문에 한때 외부적이었던 문제는 내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의도는 친사회적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추방당한 부분들의 반사회적 존재와 소방관 부분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강화합니다. 제5막 전사의 반란. 아니야, 네가 나빠. 일부 사후 반응적인 소방관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불어넣어 그들을 상대적으로 깎아내리고 내적 수치감 불어넣기의 무게로 무너지고 있는 시스템의 자존감을 다시 복원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외부로 향한 도구적 수치감 불어넣기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 사후 반응적인 부분은 외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적극적이며 반항적이고 탈억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 부분의 행동은 반사회적이고 그 효과는 반사회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내적 의도는 친사회적입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치감을 불어넣는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의 시스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6막 구조팀, 기분이 나아진다. 한편, 다른 사후 반응적인 소방관 부분들은 수치감 불어넣기와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비시키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몇 가지 선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탈억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행동들은 자기를 달래는데 혹은 내적 수치감 불어넣기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 적합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는 소방관들은 내면에 초점을 맞추며 반항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며 담배를 피우고 달래주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작용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상관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니다. 그들은 내면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며 대인관계에서는 비사교적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회복,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저는 이 사이클을 깔끔하게 별도의 막으로 정리했지만 치료 회기는 깔끔해 보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호자들이 행동하기 시작한 후에는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모두 동시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치료사로서는 내담자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내담자로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와 치료사는 이 틀을 사용하여 수치심 사이클에 관여하는 부분들의 서로 다른 관점과 의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뒤에 가서 실제로 사례도 볼 텐데요. 87페이지 수치감 불어넣기와 수치심이 이로울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조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88페이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읽어볼 텐데요. 거기를 유경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몇 페이지입니까? 끝나는 게?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중반 정도까지요. 하고 있는 불장난, 것입니다. 불장난 여기까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치감 불어넣기와 수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수치심의 기능이나 유용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언급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감정 연구자들과 임상가들이 수치심에 대해 파고들었고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글이 씌어졌습니다. 앨런 쇼우는 수치감 불어넣기가 어린 아이들을 억제하지만 이것이 종종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감 불어넣기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무리한 행동입니다. 돌보미의 의도가 보호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아이의 경험과는 무관합니다. 수치감 불어넣기가 정서적 반응성을 비롯하여 탈억제까지 촉진하는 종종 극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탈억제에 수치감을 불어넣고 있는 경우에는 수치감 불어넣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치감을 불어넣는 사람이 의식을 고양시킬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위험하고 탈억제된 행동을 제한합니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수치감을 불어넣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수치감을 불어넣는 사람이 겁을 주고 지배하며 착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치감을 불어넣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아닌 수치감을 불어넣는 사람의 의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 의도가 당신의 경험을 지배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마술적 사고입니다. 비록 수치감 불어넣기의 결과가 수치감을 불어넣는 사람의 의도에 달려 있지 않지만 의도와 결과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분들의 의도가 중요하기는 하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부분들의 의도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부분들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내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는 당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첫째, 만약 내 부분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좋은 의도는 나쁜 상처를 입히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행동만이 당신에게 중요합니다. 수치감을 풀어넣는 것은 교육적인 것도 아니고 위장된 친절도 아니며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수치를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관리자 부분들은 상처받은 감정을 모욕이 정확하다는 증거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내가 부끄러워하면 나는 틀림없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명백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내 관리자들은 수치감을 불어넣는 사람에게 선한 의도가 있으려니 하고 자기계발 노력에 참여하며 스스로에게 수치감 불어넣기. 수치감 불어넣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합당한 접근법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성실한 노력은 소방관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내담자로 하여금 위축, 억제 및 자기공격과 격분, 탈억제 사이를 오가게 합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서, 그리고 술, 마약, 포르노 등의 남용과 같은 다양한 자기 위한 행동. 이건 역시 장기적 측면에서 반사회적입니다.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실망은 관리자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수치감 불어넣기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자들은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87페이지 첫 번째 줄 부분이 조금 내용이 애매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87페이지 첫 번째 줄 내용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수치심의 기능이나 유용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 라고 사실을 아예 딱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수치심이나 수치심이 나쁘다, 이롭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여기서 언급을 꼭 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좀 이따 좀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냥 어떤 IFS 치료사들은 수치심도 건강한 수치심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수치심이 있고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분노가 그렇잖아요. 분노도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분노는 적절하지 않고 어떤 분노는 적절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그것처럼 수치심도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치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조금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 밑에 수치심 사이클은 치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앞에서 사이클을 봤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거고요. 89페이지 불친절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읽어볼 텐데요. 주인석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반갑네요, 선생님. 예, 제가 알겠습니다. 네, 수치심 사이클은 치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종종 많은 부분들이 동시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치심 사이클의 중간 어딘가에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내담자는 개인 치료나 부부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수치감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치료에서의 수치감 불어넣기에 대한 내용은 허빈 블랭크 스위지 2021 참조,
그것은 비판적인 팀이 일하는 제3막입니다. 또는 수치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4막, 예상하는 경고팀입니다. 그렇지 않고 치료사에게 수치감을 불어넣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5막, 전사팀입니다. 또는 내담자가 강박적인 자기 위안에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6막의 기분이 더 나아지기 팀입니다.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우리는 오늘날 내담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 제3막과 제6막 사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치료 시작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내담자와 수치심 사이클을 분석하는 작업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리카는 26살의 시스젠더 이성애자였고 파트너로 살아가는 1세대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인도 델리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다리카와 오빠 그리고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서로 다른 주에 있는 미국 대학의 교수, 어머니는 화학, 아버지는 의학이었기에 장거리 통근을 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리카 오빠, 남동생은 외조부님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들은 유럽계 미국인들이 대부분인 사립학교에 다녔고 9학년이 되자 다리카는 기숙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20대가 된 그녀에게는 유리라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술을 마시지 않는 한 유쾌한 사람이었으나 술만 마시면 종종 무례하고 불친절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89페이지 한 7번째 줄에 파트너로 살아가는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원문을 찾아보니까 파트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가 있는입니다. 파트너로 살아가는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제3막의 내면 비판자들이 좀 읽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추가록이 나오는데요. 두 분을 좀 정해서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치료사를 맡아주실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치료사.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지목을 할까요? 혹시 변미경 선생님 치료사 맡아주실 의향 있으실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치료사를 좀 맡아주시고, 다리카 해주실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다리카? 그래요. 없으신 거 갑니다. 그럼 제가 다리카를 제가 맡을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89페이지 하단에 있는 추가로 전까지를 읽어주시고 같이 저랑 읽어보시죠. 네, 제3막의 내면 비판자들. 우리가 만나기 전 통화에서 다리카는 저에게 자신은 사회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지만 곧 자퇴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이미 의대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며 외과 의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자기가 과학이나 의학 분야로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실망했고, 그녀는 학교에서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기자로 경력을 시작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그녀의 남자친구 유리는 한동안 술을 끊었다가 최근에 다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궁핍했기 때문에 최근에 다리카 사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리카의 가족은 탐탁지 않아 하였고 그가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하나가 그녀에게 치료를 받아보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이 불안하고 미래의 두려움, 우울한 상태,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중 어떤 것에 관심을 쏟고 싶으신가요? 제가 정하나요?
저는 선생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면에 한번 물어보세요. 몇 초 후에. 음, 불안감을 다루고 싶은 것 같아요. 어디서 그 부분이 감지되나요? 제 뱃속에서요.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압도당한 것 같아요. 의사가 클로로핀을 복용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전 그 길로 가진 않을 거예요. 뱃속의 불안감은 어떤 것 같은가요? 갉아먹는다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나요? 무서워요. 그 부분이 보이시나요? 꼭 그 덫에 걸린 저빌 사막쥐처럼 보여요. 그 부분이 무서워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부분을 무서워하나요? 그 부분이 무서워해요.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그 부분이 무서워하나요? 비열함이요. 누가 비열한 짓을 하나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당신에게 비열한 부분이 있나요? 다리카가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이 비열한 부분을 도와준다면, 저빌 기분이 나아질까요? 저빌? 다리카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면에서 누군가 반대하나요? 다리카는 고개를 젓는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동안 저빌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나요? 어딘가 안전한 곳으로? 다리카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빌이 그 장소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비열한 부분을 체크해도 괜찮을까요? 다리카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저빌은 다리카의 추방자이며 보호자인 비열한 부분은 추방자보다 앞서 관심을 받고자 한다.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주 악랄해요. 어깨를 으쓱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당신의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당신의 한 부분이라고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그 부분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모든 부분들에게 공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해보세요. 그들이 대기실로 갈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부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리카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부분이 왜 이러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이 뭐라고 하는데요? 너는 정말 괴물이야. 유리를 싫어하면서도 계속 옆에 두고 있니? 너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있어. 너는 패배자야. 그건 그 부분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 때 하는 이야기이군요. 그 부분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왜 이 일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 의향이 있나요? 좋아요. 그 부분이 비열한 태도를 중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상처를 입을 거라고 해요. 그 부분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나요? 내면에 귀를 기울인다. 그 부분은 제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 부분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군요. 다리카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기분이 드세요? 고개를 젓는다. 깜짝 놀랐어요. 이같이 다리카는 수치감을 불어넣는 비판자를 만났고 치료 첫 회기에 그녀에 대한 그 부분의 의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판자는 그녀의 또 다른 부분, 갇혀있는 저빌 부분이 무섭고 비참한 느낌을 갖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갖고 있는 비참함과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의 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빌은 유리가 이 감정을 고쳐 주었으면 하였고 혼자라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다리카는 유리가 술을 마시고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화난 비판자를 격분하게 하였고 그녀는 그 부분을 비열하다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참 재미있지요, 선생님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추거록을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참 이해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90페이지부터 조금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9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내담자가 와서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하는 게 나오죠. 제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우울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담자의 얘기를 듣고, 치료사가, 이 사람이 뭔가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우울하다라고 할 때 뭔가 과거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분의 용어로 얘기를 해준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뭔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신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치료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리카가 맞아요.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걸 먼저 다뤄볼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관심을 쏟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을 했지만, 그냥 말인즉슨 어떤 걸 먼저 다뤄볼까요?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which of those needs your atten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너의 관심을 필요로 하냐? 어떤 부분에 관심을 쏟고 싶냐?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하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뭘 다뤄볼래? 그냥 그거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정해요? 선생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라고 주저주저 하죠. 그래서 네 내면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안한 거, 미래에 대한 거부터 먼저 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찾아보라고 하죠. 이걸 네 몸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니? 라고 먼저 find를 하죠. 근데 이 find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부분을 느껴야지만 그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체화하고 인바디라고 하는데요. 체화해서 몸에서 느껴야 그걸 찾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빠졌지만 불안감인 것 같아요 라는 말 다음에 아마 찾도록 하는 시간을 좀 주겠죠. 잠시 그 부분을 느껴보세요. 라던가 그 불안한 부분이 나타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라던가 하여튼 인바디를 시켰을 거고 체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몸에서 찾게 했더니 뱃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부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혁 이진 선생님이 번역하신 모든 책에 그 부분을 향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이게 How do you feel toward that part? 이거든요. toward. 그래서 그 부분을 향하여가 맞아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조금 어색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향하여? 약간 조금. 그래서 이거를 권혜경 선생님이나 신인수 선생님은 IFS 책을 번역하시면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그 부분에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세요. 그게 조금 부드럽죠?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참나가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냐라는 걸 물어보는 이런 질문이 매직 퀘스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IFS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걸 통해서 이 내담자가 참나 상태에서 그 부분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압도당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조금 더 탐색을 했더니
갉아먹는다라고 하고 있고 계속 그 부분을 보시면서 그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 매직 퀘스천은 참나 에너지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분리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향해서 보려면 떨어져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나 에너지로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죠. 그랬더니 저빌이라고 부르는 무서워하는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추방자죠. 무서운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 그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또 물어봤더니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옳다구나. 네가 참나 상태가 됐구나 라고 치료사가 이제서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계속 섞여 있죠. 제가 압도당하는 느낌이에요. 무서워요. 계속 다른 부분이 섞여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아, 참나 상태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부분이 무서워하나요? 라고 했더니 비열함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 이거에서 뭔가 비열한 부분이 무섭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 저빌이 무섭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섭게 뭔가가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 부분이 무서워하나요? 그랬더니 비열함이요. 이 말에서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91페이지 세 번째 줄에 확인하고 있죠. 당신에게 비열한 부분이 있나요?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비열한 부분이 아니에요.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나요? 인 거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도와준다면 저빌 기분이 좀 나아질까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있는 그래서 무섭다, 수치스럽다라고 느끼고 있는 저빌을 뭔가 안전한 곳으로 조금 대피를 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먼저 다루려고. 이해되시죠? 추방자가 계속 촉발돼서 있는 상황에서는 한 부분은 비열하다고 말하고 있고 한 부분은 나는 비열해, 나는 나빠 라고 느끼고 있는 게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서워하는 저비를 먼저 대피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보호자 이 부분을 먼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비열한 부분이라고 지금 자꾸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보는 게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그 부분이 머릿속에 지금 있다라고 찾아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라고 했더니 그 부분이 악랄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나 지금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당신의 건지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뭔가 악랄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내 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에너지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인데요. 아직 한국에는 IFS에서 소개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최근에 번역해서 발간한 IFS 치료와 영성이라는 부분에서 뒤에 살짝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서 계속 악랄하게 괴롭히는 에너지가 내 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더 소개를 드릴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악랄한 에너지가 네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에너지냐라는 걸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맞아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다리카의 한 부분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
그 부분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걔네들을 다 같이 접이라고 좀 같이 있어 하고 걔네들도 대피를 시킨 거죠. 그러고 났더니 참나 상태가 된 거예요. 밑에서 91페이지 밑에서 한 7번째 줄이요. 그 부분을 향해서 그 부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 했더니 왜 이러는지 궁금해요. 라고 이제 그제서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야 참나 상태가 됐어. 라고 이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도록 했더니 너는 남자친구 싫어하면서도 그렇게 옆에 두고 있으니까 한심해. 너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있고 너는 루저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 그 부분이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조금 뭔가 휴식을 취하고 조금 릴렉스 된 다음 얘기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 부분을 조금 톤을 낮춰줄 수 있는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그렇게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IFS에서는 치료사가 이거를 하지 않거든요. 부분에게 요청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톤 다운, 뭔가 톤을 낮춰주고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너무 내가 압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부분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그래. 내가 조금 휴식도 취하고 내가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 줄게. 그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일이 중요한지 92페이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열하게 내가 너를 계속 악랄하게 얘기를 안 하면 너는 상처 입을 거야. 그 저라는 게 누구인가요? 제가 상처 입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가요? 두 번째 줄에 92페이지 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참나. 참나가 아닙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빌. 저빌. 두려워하는 저빌이 상처를 입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악랄한 부분이 그 비열하고 악랄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저빌이나 뭔가 상처 입을 수 있는 어떤 어린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빌이나 다른 부분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다리카는 그걸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듣고 있죠. 계속. 그래서 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취약하고 어린 부분을 보호하고 있지만 내담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때문에 참나가 계속 그걸 듣고 내가 계속 뭔가 상처받고 비난을 듣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이게 사이클이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치료사가 얘기를 해주죠. 그 부분이 뭔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나 봐요. 그랬더니 다리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당신을 위해서 정말 뭘 원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했더니 사랑받기를 원하고 진짜 편안해지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어떤 기분이 드세요? 라고 마지막에 참나의 퀘스천을 했더니 와, 그동안 악랄하게 나를 비열하게 아주 나를 비난만 했었는데 얘가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거록에서 말하는 하나하나의 말들이 의도가 있는 건데 지금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뭘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쉬운 세션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테크닉이 들어간 세션이에요. 분리하기도 여러 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게 내면의 부분인지 외부로부터 들어온 unattached burden이라고 하거든요. 무소속의 짐을 가진 외부로부터의 에너지인지 체크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곳,
세이프티 박스, 세이프티 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곳에 들어가 있도록 하는 그런 테크닉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세션의 주거록입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15분이 훌쩍 지났는데요. 자, 들으시고 또 이 부분 읽어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선생님들? 이게 배우고 이야기 듣는 건 쉬운데 참 하기는 쉽지 않겠다, 쉽지 않으신가요, 선생님들? 최용수 선생님 그,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신가요? 이거 추구록이 이게 굉장히 축약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 부분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나와서 저도 이제 아까 읽으면서 되게 헷갈렸었어요. 예. 이게 아마 그리고 또 고수와 또 하수의 차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리처드 슈얼츠가 창시자인 리처드 슈얼츠가 한 세션을 보면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만 하면 다 내담자들이 막 팍 막 얘기를 하고 전부 알아차리고 전부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대가한테 상담을 받을 때 내담자들이 이미 뭔가 준비를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 스위지도 정말 대가 중에 대가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뭐 오래 있었던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내담자들이 상담받으려고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대가한테 어렵게 상담받을 때 한마디만 해도 내담자들이 이미 뭔가 마음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 세션에서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조금 더 탐색하고 참나 에너지로 머물러주고 상담자가 도와주고 그런 것들도 물론 들어가죠. 네. 요경 선생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예, 저도 이 축으로 보면서 이게 뭐 지금 수치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음, 저기 예, 요경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IFS에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도 예, 저는 그 읽고 나서 이런 걸 읽으면 IFS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뭐 어, 저는 사실 이거 읽어보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원서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 예, 비열함 이게 밋니스인데 밋니스에 대해서 음, 여기 보면 비열하다는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은 하나는 제가 뭐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잔인하다 뭐 이런 음, 식으로 하는 게 음, 잔인하다 너무 나한테 잔인하다 음, 이, 이 부분이 이제 뭔가 나 자신을 비난하는 파트 수치심을 주는 파트 이 음, 포인트가 딱 납득이 안 되면 이 네, 축구록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한테 수치심을 주고 있는 부분이 비열함인데 이 비열함이 나한테 아주 비열하게 나를 잔인하게 음, 하는 이 부분이다. 이 파트가 딱 그려지지 않으면 이 축구록이 그냥 되게 혼란스러워가지고 맞아요. 헤매게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 저는 그거, 번역할 때 예. 제일 중요한 게 축어록인 것 같아요. 이게 번역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읽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말씀 계속해 주세요, 선생님. 예, 그거 하나 하고 아까 저기 선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 당신의 것인지 물어보세요. 이것도 저도 이거 왜 물어보지 이게 저도 음,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래 네, 이거 원서 이렇게 보니까 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ask if it belongs to you 음, 이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원래 음, 당신 내부에 내면에 있는 거냐? 아니면 외부로부터 온 거냐? 맞아요,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이 수치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자기가
누구로부터 받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받은 거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를 구분하는 질문으로 이 단계여가지고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인데 이 질문도 되게 사실은 IFS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추구력이 되게 어려운 추구인 것 같이 그렇게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예, 네. 아무튼 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지금 영어 책을 보고 있는데 mean part라고 하거든요. mean, 나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쁜, 고약한 뭐 이런 느낌이죠. mean. 그래서 meanness, mean, M-E-A-N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고약하게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나쁜 뭔가 말을 하는. 근데 이걸 비열한 짓, 비열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그 부분이 진짜 뭔가 비열하고 나쁘다, 뭔가 그런 느낌으로 더 다가갔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뭔가 비열하게 말을 하고 있고, 나쁜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유경생 말씀이 다 맞는데요. 이게 이 너에게 속한 부분이냐, 어디에 속한 부분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왜 나왔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질문을 이런 뭔가 악랄하고 비열하고 뭔가 나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IFS 치료자들이 가끔 체크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내담자들은 내 거가 아니에요. 죽은 남자친구의 에너지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뭔가 빙의된 것처럼 저한테 들러붙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일반 치료에서는 정신 나갔구만.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IFS에서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요. 이게 어디에서 왔건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 안에 어떤 내면에서의 부분이라면 좋은 의도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악랄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악랄하게 할 거라고요. 내 거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들은 좋은 의도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저도 그런 내담자들 만나본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가 술 먹던 아주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술 중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냥 저는 따라가 줬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다른 사람 거라고 할 때는 그 부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려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힘드니까 그걸 도와주려고 술을 먹게 한다던가 어떤 좋은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외부의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걸 제가 더 소개를 시켜드릴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어, unattached burden이라고 해서 무소속의 짐이라고 해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유경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게서 들어온 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들어온 건 출처를 알죠. 부모에게서 들어왔다. 그런 건 대물림된 짐, 전수된 짐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정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건 출처가 어디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삼촌한테 내가 그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우 또는 갑자기 어떤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무한항공의 여객기가 충돌하면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그 에너지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어떤 출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소속의 짐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IFS 치료와 영성 뒷부분에 살짝 두 챕터 정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국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괜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IFS는 굉장히 샤머닉한 그런 샤머니즘적인 거 아니야? 라던가, 아니, 무슨 빙의 치료하듯이 뭐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이걸 소개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남편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고요. 그래서 책을 번역을 해서 한국에 소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또 궁금하신 거나 얘기 나누실 게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지나갔네요. 11시가 넘어서. 그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뭐 분리도 하고 이제 참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자신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 부분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네, 그 부분이 왜 그런지 궁금해요라고 한다든지 네,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해요라고 한다든지 했을 때 자신의 어떤 존재에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참나라고 하는 건지, 맞아요. 네,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 하는데 뭔가 참나의 8개의 C로 대표되는 퀄리티가 있죠. 긍휼한 연민, 연결성, 호기심, 창조성, 또 여러 가지. 저는 뭐 다 외우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거 8가지. 그 상태에서 뭔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섞여 있다라고 보면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섞여서 걔가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럴 때는 걔를 분리하게 하고, 분리하고, 계속. 그래서 진짜 맑은 본래의 어떤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따라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 연민, 연결성, 때로는 감사함, 그런 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더 명료해진 것 같네요. 변미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왜 나왔나라고 지금 생각하실 텐데, 한 부분은 비열하고 악랄하고 아주 나쁜 어떤 말을 써서 수치감을 불어넣고 있는 비난하는 부분이고, 저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나 이랬다가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불안해, 무서워, 망할 것 같아, 계속.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난하는 부분이라고 뭔가 느껴지는 거를 내담자가 얘기를 할 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요. 한 부분은 비난을 하고 있고 한 부분은 듣고 있겠구만. 비난하는 부분, 비난을 듣고 있는 부분. 항상 세트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비난을 듣고 있는 부분이 내담자 자신이라고 계속 느끼고 있게 되기가 쉽죠. 자, 유경쌤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보통 내담자들이 우울이라든지 뭐 자기 공격을 하게 되면 보통 많이 나타나니까요. 우울 성향이라든지 혹은 자책을 많이 하시는 이 부분들은 이 수치심 느끼는 이 파트하고 많이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안 됐다는 느낌, 이거는 변미경 선생님 말씀하신 이거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8가지 시 중에 뭐 굳이 연결하자면 컴패션 해서 연민 쪽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 또 왜 궁금해요? 이거는 또 curiosity 해가지고 음, 순수한 호기심, 이 음, 시에 걸리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뒤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것도 조금 컴패션 쪽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주로 그 시 중에 많이 거론되는 게 컴패션 쪽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초기에는
네, 그다음에 호기심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고, 그 네, 뒤에 거는 조금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면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 맞아요. 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 책의 장점이자 조금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한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IFS 치료는 분석하고 기계적으로 뭔가 파헤치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걸 추방자 또는 소방관, 관리자 이렇게 나눠도 사실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 부분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지 이걸 분석하진 않거든요. 계속 분석만 하면 분석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뭘 하게 될 텐데 이걸 사이클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막 계속 나누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이게 정신분석을 공부한 어떤 이분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약간 좀 딜레마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는 진짜 열린 마음으로 이게 어떤 부분이지? 몇 단계지? 이게 뭐지? 계속 분석하기보다는 따라가고 우리도 참나로 뭔가 계속 머물러주고 함께하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도움도 되지만 저는 조금 이거 이렇게 번성만 하면 안 되는데 살짝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제 한 파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배울 때는 조금 뭐 이론적으로 좀 배우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이러는데 배우는 과정에서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말씀 해주시니까 저희 한 부분이 굉장히 좀 편안해하네요. 맞아요. 이걸 뭔가 기계공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 단계가 있다고 상담 배울 때도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쪼개서 분석을 하고 뭔가 분리를 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따라갈 때는 열린 마음으로 내담자의 것을 따라간다는 걸 놓치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앞에서 그 건강한 수치심 이야기는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사실, 어, 이게 수치심이라는 것이, 이로울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 저는 이게 확실하게 제안해져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어, 약간 서구에서 보는 IFS 관점과 동양적인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보는 거는 뭔가 수치심은 나빠, 죄책감은 나빠. 하여튼 뭔가 그렇고, 이거 IFS 치료 이론도 뭔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추방자 작업에서도 집 내려놓기를 하고 나면 초대하기를 하고 통합하기를 하고 끝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동양적인 걸 뭔가 덧붙일 수 있는 것, 한국만의 것이 뭔가 더해질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교 전통의 나라이잖아요.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카페에다가 뭐 핸드폰 놓고 가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밤에 돌아다녀도 우린 안전하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유교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IFS 치료사들은 수치심을 건강한 수치심은 놔두고 뭔가 과도한 수치심만 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치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강한 수치심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양심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심이라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하는 건 어쩌면 동양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그거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개인의 어떤 자유나 권리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그렇게 보는 치료사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수치심은 놔두고 필요 없는 것만 버리세요. 심지어는 대물림된 짐 중에서도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도 아, 저는 이거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게 있어서 제가 남자들을 조심하고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는 내담자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저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간직하고 싶은 만큼은 가지시고 버리고 싶은 만큼만 버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편안해요. 저는 제가 안전할 수 있을 만큼은 제가 간직하고 필요 없는 만큼만 버릴게요. 과도한 남성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저는 그걸 분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대물림된 것도 대물림된 선물이 있고 대물림된 짐이 과도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선물로 가지고 싶은 건 가져. 버리고 싶은 건 버려. 저는 그렇게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더 복잡하고 헷갈리시나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우, 어려워 죽겠네. 이런 마음 드시나요? 괜히 얘기했나 싶은. 그래요. 자, 밤이 늦었는데,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또 이어볼까요? 네. 네, 변미경 선생님. 네, 뭐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설명해 준 그 부분이 복잡하다기보다는 그 내담자에 따라서 그 내담자를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보다 그 내담자를 그냥 따라가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이어갈까요? 오늘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얼른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